안녕하세요. 로켓슬러입니다. 오늘은 라켈랩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투자자시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바로 이 두 기업의 러셀 1000지수 편입 가능성인데요. 이게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변화의 맥락을 저희 로켓슬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러셀 지수 편입이라는 게요. 단순히 뭐 주가 좀 오르겠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러셀 지수 제조종이 대체 뭔지, 그리고 라켈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편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과거에 펠렌티어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러셀 지수,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러셀 1000은 미국의 좀 큰 기업들, 대형주 약 1000개를 모아놓은 거고요. 러셀 2000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소형주 약 2000개, 뭐 이렇게 구성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000이 대형주, 2000이 소형주군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매년 재검토를 해요. 연내 재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아, 매년 새로 평가해서 멤버를 바꾼다는 거죠? 그게 4월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6월 말에 최종 결정되고 적용되는 거고요. 랭크 데이라고 해서 4월 말 시총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요. 그걸 바탕으로 6월 말에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파급력이 큰 건가요? 그냥 지수 멤버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지수를 기준으로 운용되는 자금 규모 때문입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무려 10조 달러가 넘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경 단위죠. 아무튼 그 엄청난 돈이 이 지수들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10조 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ETF나 펀드 같은 상품들이 이 지수에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사야 하고요. 반대로 빠지면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되거나 탈락하는 종목들은 엄청난 매수세나 매도세를 받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라켈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현재 위치, 특히 시가총액이 중요했군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일 4월 30일에 보니까 러켓랩 시가총액이 약 105억 달러 정도 됐고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한 81억 달러였어요. 근데 러셀 1000에 들어가려면 대략 시총이 한 24억 달러에서 46억 달러, 그 정도 사이가 커트라인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훨씬 넘어선 거죠. 와, 기준선을 한참 넘었네요. 원래는 러셀 2000 소형주 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지면서 대형주 지수인 러셀 1000으로 올라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된 겁니다. 네, 단순히 뭐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반영된 거겠죠? 당연하죠. 로켈랩 같은 경우는 그 차세대 발사체 뉴트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D2D 기술 있잖아요. 이 기술 관련해서 파트너십이 막 확대되고 이러면서 시장 평가가 좋아진 거죠. 이런 펀더멘털 개선이 결국 주가 상승 그리고 시총 증가로 이어졌고 이게 또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인 겁니다. 실제로 FTSE 러셀에서도 최근 발표에서 러셀 2000에서 1000으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 중에 이 두 회사가 속한 산업재나 통신업종이 포함될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거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분위기인가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죠? 아직 뭐 100%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제 5월 말부터 6월 20일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예비 명단이라는 걸 발표해요.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사실상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최종 발표는 6월 27일 장마감 후고요. 실제 지수에 적용되는 건 6월 30일 월요일부터입니다. 만약 최종 편입이 확정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 있잖아요. 그 돈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수백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변화요? 네, 기존에는 약간 소형 테마주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대형 성장주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동성도 늘어나고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요. 이게 결국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이런 지수 편입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아까 펠란티어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네. 펠란티어가 러셀 1000 그리고 나중에는 S&P 500 지수까지 편입됐었잖아요.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편입 발표 전후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지수 편입 종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수 효과라고 부르죠. 아,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너무 막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변동성이니까요. 그럼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펠란티어 사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수 편입이 딱 되고 나서 실제로 꾸준하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보고서, 커버리지가 늘어나면서 기업 정보가 훨씬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대형 성장주로 시장의 인정을 받는 과정인 거죠. 아, 구조적인 변화? 네. 그래서 로켓랩이나 AST 스페이스 모바일 투자자분들도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이 큰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나 매도 같은 좀 냉정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막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보다는 공식 발표나 IR 자료, 실적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로켓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러셀 1000 편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고 이게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또 가치를 재평가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펠런티아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이후에 나타날 구조적인 변화와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거예요. 이제 대형주 지수에 편입되면 시장의 관심도 훨씬 커지고 어떻게 보면 감시도 더 심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로켓랩은 뉴트론 개발 약속을,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 D2D 기술 상용화나 파트너십 확대를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증명해 나갈 것인가. 이 증명의 과정 자체가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앞으로도 기업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예비 명단 같은 더 상세한 분석 내용들은요. 저희 로켓슬라 블로그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꼭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켓슬라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